월세보다 마이너스면 정말 답도 없는데 네. 전 강남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거든요. 찾는 분들도 많지만 매물이 정말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거는 3,3M2에서 받는 월세가 생각하고 있는 순수익을 넘을까. 보증금 500에서 1,000을 잡고요. 순수익은 매달 한 50에서 70 정도는 남을 만한 집들을 매번 찾는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단기 임대 전문가이신 우리 공인중개사 수빈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면서 단기 임대 2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임수빈입니다. 단기 임대에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쭉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고요. 이게 왜 가능하냐?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아예 무보증금으로 운영되는 단기 임대 오피스텔들도 있거든요. 충분히 수요를 확인하고 그때 500만 원, 1,000만 원 보증금을 넣어서 그때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그걸 첫 번째 장점으로 저는 꼽았어요. 잠깐만, 그러면 무보증금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단기 임대를? 네. 그러면 투자금이 진짜 세팅비밖에 안 들어가는 거네요? 세팅비랑 중개 수수료. 네. 그래봤자 뭐 20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 아닐까요? 그쵸. 집주인이랑 재계약을 계속 이어가야겠네요. 집주인분이랑 상의를 하기 나름이라서. 연장이 계속돼서 2년을 채울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런 게 있으면 진짜 투자금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겠네. 그 대신에 월세는 조금 월세가 좀 비싸시겠구나. 또 두 번째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장점은 계속 저의 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 두세 번? 적으면 한두 번? 세팅하고 계약할 때만 제가 거기 가서 관리만 처음 해주면 나중에는 청소 아주머니를 제가 다 따로 쓰면 되고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하루 10분으로 안 되는 투자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진짜 몸소 경험하고 있거든요. 세팅할 때만 계속 제가 짜잘하게 뭐 가서 뭐 이렇게 배치 바꾸고 이런 거 들어가지, 그걸 하고 나면 퇴실하고 났을 때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그걸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손님 받으면 되고 계속 그 반복이거든요. 들어가는 시간이 정말 막 극단적으로 아껴지게 되더라고요.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월세 수익이 굉장히 높고. 그쵸. 장점이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주택수에 대한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자유로운 게 있다. 또 저희는 임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도 없는 게 장점이죠. 특히나 저는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와닿는 게,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전세로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 주택수가 이미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취득세 12%,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 하나 사면 비과세가 날아가거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임차를 받아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청약이라든지 모든 조건을 유지하면서 월세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다주택자 입장에선 이 세 번째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주택수를 늘리지 않아도 월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막연하게 장점만 보고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를 또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분들께 좀 조심하라고 메시지를 드리자면, 시작하기 전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나 체크해야 될 게 있으면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기 호스텔 방은 어떻지? 보면 예약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약이 잘 돼 있지? 잘 되는 방인가? 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약이 돼서 예약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닫아놓은 거예요. 진짜 고객님들이 예약한 게 아닐 수도 있고, 이 후기도 작업을 할 수는 있어요.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을 이용해서 계약한 것처럼 결제를 하고 뭐 페이백을 해주고 이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이게 보이는 후기가 많고 예약이 잘 되어 있어서 여기는 정말 인기 많은 방, 이렇게 보면은 좀 위험하다,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진입하려는 입장에서 손해를 안 보고 33M2를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게 손해라고 하면은 공실률이잖아요. 나는 월세를 내야 되는데 공실이면 내 돈만 나가는 거. 월세보다 마이너스면 정말 답도 없는데 네. 그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선 저희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전 강남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거기 매물들도 많이 있죠. 찾는 분들도 많지만 매물이 정말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많겠지만 공급이 훨씬 더 지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다른 지역도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매물들 현황을 보면 이제 예약률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잖아요. 공실인 집들도 좀 보이던가요, 강남? 많이 있어요. 그 외에 또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사진이랑 금액이 같이 보이다 보니까 컨디션 대비 가격이 괜찮은가, 그것도 함께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것들을 다 같이 비교해 보면서 가격이 높은데도 뭐 예약이 뭐 다 차 있다던가 그런 게 있으면 혜택적인 게 있는지, 주차가 뭐 무료로 된다든지 혜택적인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네요. 저희가 손품이라는 걸 하는데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거는 33M2의 주소가 그냥 나와 있어요. 그 주소를 네이버 부동산에 검색을 해봐요. 월세가 얼마나 되어
되어 있는지를 가격이 낮은 순부터 쫙 차례대로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한강뷰다 그럼 그 한강뷰가 어느 쪽인지를 또 확인을 해서 그건 조금 더 비싸거든요. 가격을 토대로 1주당 3,400m에서 얼마를 받고 있나 확인을 하고 지금 내는 그 월세랑 관리비를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요. 그것보다 3,400m에서 받는 월세가 생각하고 있는 순수익을 넘을까, 그걸 체크를 해서 넘겠다 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방문 임장을 하는 거죠. 나름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보증금 500에서 1,000을 잡고요. 순수익은 매달 한 50에서 70 정도는 남을 만한 집들을 매번 찾는 것 같아요. 비용 다 제외하고 다 제외하고.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임장을 가겠죠? 갔을 때 또 어떤 것들을 체크하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곰팡이 통풍 잘 되는지, 안 되면 냄새가 갖가지 냄새가 나거든요. 통풍이 잘 될까를 보고요. 화장실 상태랑 도배 장판의 컨디션을 좀 봐요. 도배가 만약 안 좋으면 그거는 제가 셀프로 할 수는 있어요. 장판이 너무 곰팡이가 쓸어 있다, 사진을 찍었을 때 별로 좋진 않을 것 같다, 이런 건 좀 부가적으로 보고요. 화장실 상태가 샤워 부스로 나눠져 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숙소 한 곳은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를 데크 타일로 꾸며놨어요. 사진으로 쓰기에 좋거든요. 그것도 예약률에 조금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풀옵션인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게 만약에 없으면 당근 같은 데에서 용달로 불러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도 1위거든요. 맞아. 너무 낡으면 고장도 잘 나요. 사오는 것도 그렇고 운반비도 들고 다 내가 해야 되지만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또 그런 비용들은 집주인한테 또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비용적으로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겠네요. 저도 실제로 3호점 운영하면서 타 경쟁사들의 후기들을 다 보거든요. 좋은 거는 안 보고 안 좋았던 거를 중점적으로 봐요. 내가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으면은 내 물건의 만족도는 더 올라가게 될 거니까. 기본적인 위생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방이 더러웠다, 머리카락이 많았다, 그런 게 대다수였던 것 같고, 한번 세팅해 놓으면은 안 가도 된다는 아니에요. 불시점검을 가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직접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업체분들이 처음엔 잘하거든요. 나중에는 그러진 않아요. 자기들이 직접 하다가 나중에는 뭐 다른 외주를 주거나 외국인들을 써서 그분들이 청소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아요. 말 나오겠다 게스트한테. 근데 또 이거는 일주일 이상이잖아요. 갑자기 취소가 되면 저는 또 물어줘야 되고. 근데 이런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마음 편하게 안 가도 돼요, 이건 아니고, 다른 투자 대비해서 좀 손이 덜 가는 거지, 이런 리스크는 생각은 하셔야 된다. 청소가 완료가 되면 청소된 사진들을 좀 전송을 해달라고 하면 조금은 보완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가는 걸 또 티를 내야 돼요. 불시 점검을 하는 걸 알면 언제든지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그 외에 또 리스크가 있는 일이 있을까요? 1년 계약, 2년 계약 이렇다 보니까 중도 제가 퇴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계약을 하고 보니까 예약이 너무 안 된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는 항상 일어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갈 때 애초에 여기는 좀 잘 빠질 것 같은 오피스텔, 그런 위치 오피스텔들을 또 봤어요. 저는 이제 게스트가 또 퇴실을 해야 되는데 퇴실을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내보내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경매를 해봤으니까 명도를 하거든요. 다양한 또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리스크가 또 있을 수 있고, 그걸 또 보완해주고자 이제 33M2에서 33케어라고 해서 무료로 이제 호스트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어요. 거기서 손실 봤던 거를 일부 33M2 측에서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 세팅을 해둔 거 손상이 되거나 아무리 게스트 과실이라고 해도 저는 게스트한테 그걸 청구하진 않거든요. 웬만하면 고가의 물건을 손상시키지 않는 이상 컵을 깼다, 유리잔을 깼다, 이거 몇 천 원 안 돼요. 저희가 해드리는 대신 후기를 좀 잘 써달라, 후기 하나 좋게 받는 게 낫지, 맞아요. 후기 3점짜리가 5점 되는 게 낫지 1, 2천 원 더 받아서 뭐 하겠어요. 퇴실 시간에 맞추지 않는 그런 것들이나 소품 손상, 이런 것들이 리스크라면 리스크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게 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빈님께서 또 강의 오픈이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픈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구나 라는 거 알아도 혼자서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막연하고 불안하거든요. 네. 이걸 직접 옆에서 해본 사람이 같이 도와준다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오픈한 숙소를 같이 한번 가서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보정을 한다, 옆에서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괜찮고 부동산한테 어떻게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다, 옆에서 계속 봐드리는 것 자체를 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진짜 큰 거예요. 물어볼 사람이 있고 옆에 있어준다는 게. 교육생들이 세팅하면서 계속적으로 생기는 궁금증들도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피드백을 해주시죠. 네네네.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수빈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공간 임대 33M2에 대해서 들어봤고, 좀 좋은 강의로 잘 준비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또 만족할 수 있게 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